노년의 마음에 새겨볼 좋은 글. 이 세상에 일단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난하건 부자건 지위가 높건 낮건 예외 없이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으로 변해갑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노인으로 늙어가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늙더라도 반듯하고 곱게 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보면 중국 고대 은나라 탕이라는 임금은 제사 때 손을 씻기 위한 세숫대야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좌우명 하나를 적어놓고 곱게 늙기 위한 노력을 늘 멈추지 않았다는데 그 좌우명의 내용을 보면 구일신이여든 일일신하고 우일신하라 는 말로써 진실로 새로운 삶을 살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듯한 노인으로 늙기 위해서는 이미 새로워진 것을 바탕으로 더욱 더 새로워져야 하는 노력을 한순간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나이 들면서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몇 가지를 열거해 봅니다. 첫 번째, 노인이라는 것은 벼슬도 자격도 아니다. 두 번째,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남의 일에 입을 여는 것은 삼가야 한다. 네 번째, 남이 해주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신세 타령을 해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 여섯 번째, 빈정대는 것은 바보라고 하니 절대 삼가야 한다. 일곱 번째,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여덟 번째, 의사가 매정하게 대한다고 서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홉 번째, 일반적으로 자기가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열 번째, 죽은 뒤의 장례나 묘소에 관한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11번째, 늙었다는 이유로 대접받으면 반드시 감사를 표해야 한다. 12번째, 남에게 일을 시켰으면 나서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야 한다. 13번째, 남이 나에게 해준 위로의 말을 그대로 남을 비난하는 근거로 옮기지 말아야 한다. 14번째, 잘 잊어버리거나 다리 힘이 없다는 것을 핑계 삼으면 안 된다. 15번째, 평균 수명을 지나고 나서는 교단이나 선거에 나서면 안 된다. 16번째, 새로운 기계가 나오거든 열심히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7번째, 입냄새, 몸냄새를 조심하여 향수를 종종 써야 한다. 18번째, 화초만 키우지 말고 머리를 쓰는 일도 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19번째, 자기가 사용한 것을 버리는 습관을 몸에 붙여야 한다. 20번째, 옛 이야기는 대충 끝내도록 해야 한다. 나이 들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글을 보고 나니 문득 정철의 시조 하나가 생각나네요.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늘 짐조차 지실까. 정말 늙기도 서럽거늘 어찌 이리도 지켜야 할 것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일까. 곱고 반듯하게 늙으려면 오늘도 일일신 우일신하여야죠. 매일이 새로운 눈부신 나날들을 응원합니다. 실제로 노년이 되어 살아보니 건강만 유지된다면 생각보다 큰 돈 들지 않고 고급 옷보다 몸 편한 옷이 좋고 고급 요리보다 토속 음식이 좋고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고 간편한 것이 좋고 앞서기보다는 조금 뒤따라가는 것이 마음 편하다. 남을 속이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니 마음 편하다. 과거에 다 해본 일이라 결과를 뻔하게 아는 사실이기에 조급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자랑할 일도 없다. 노년으로 인하여 자유롭고 안정감이 있으며 여유롭고 행복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건강은 필수이며 경제적으로 약간의 여유는 있어야 한다. 늙어보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고 마음의 준비를 조금만 하고 현실을 욕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노년은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즐겁고 편안함이 가득한 시기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노년이 결코 고통의 시간이 아니요.
오히려 즐겁고 행복이 가득한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년은 괴롭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다.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에 가장 적합한 기간이다. 성실하게 살아온 모든 사람에게 나이 들면 다시 살아가는 특별한 선물이다. 노년의 마음을 닦아주는 밝은 거울.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읽고 마음에 다지고 밤에 잘 때 또 한 번 읽고 하루를 뒤돌아보자. 노인들의 마음가짐. 첫 번째, 혼자 지내는 습관을 들이자. 두 번째,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세 번째,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네 번째,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다섯 번째, 몸이 힘들어도 걷기 운동을 생활화하자. 여섯 번째,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일곱 번째, 늙으면 시간 많으니 항상 유산소 운동을 하자. 여덟 번째,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아홉 번째,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열 번째, 잠이 오면 자고 잠을 설치더라도 신경 쓰지 말자. 11번째,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12번째, 편한 것만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13번째,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14번째,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히 생각하지 말자. 15번째,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16번째,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카톡 우정을 공유하자. 17번째,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18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19번째,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20번째, 칭찬하는 말도 조심해서 하자. 21번째, 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22번째,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23번째,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24번째,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쓰지 말자. 25번째,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26번째, 잠깐 만나 하는 말 귀에 담아두지 말자. 27번째, 가끔 찾아오는 가족 친지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자. 28번째,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29번째,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감에 감사하자. 30번째, 방 안에서라도 수시로 즐거운 음악과 함께 가벼운 운동을 생활화하자. 31번째, 후덕한 노인이 되자. 32번째, 즐거워지려면 쌈지 돈을 풀자. 그러나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말자. 33번째, 코로나 끝나면 가벼운 산책이나 시장을 돌며 걷기 운동을 하자. 34번째,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35번째, 외출할 때는 항상 조심하자. 36번째, 장거리 여행은 후회할 수도 있다. 37번째, 여행을 떠나면 여행지에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38번째, 항상 주위 사람들과 소통하고 돈 안 드는 카톡으로 마음을 공유하자. 39번째, 음식은 소식하자. 40번째,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41번째, 몸을 단정히,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42번째, 밖에 나갈 때는 입냄새, 채취에 신경 쓰자. 43번째, 외출 시엔 단정한 몸매를 유지하자. 44번째, 옷도 가려가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자. 45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외쳐보라. 이만하면 괜찮네. 어허허허. 나이가 들면 인생은 비슷해집니다. 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며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이죠.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이죠. 많이 가진 자의 충만함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주는 소중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짐.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인생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갑니다. 인생 자체가 짐입니다. 가난도 짐이고 부유도 짐입니다.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입니다.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입니다.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입니다.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입니다. 살면서 부닥치는 일 중에서 짐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바엔 기꺼이 짐을 짊어지세요. 언젠가 짐을 풀 때 짐의 무게만큼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손쉽게 들거나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이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괜찮은 거지? 별일 없지? 아프지 마. 나도 누군가에게 고맙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 있어서 알지 못할 뿐입니다. 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면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두 없는 발을 원망하지 말고 발 있는 것에 감사하라.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기적을 사는 삶.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합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입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요?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 되고 맙니다. 기적을 이루려고 물 위를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중으로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기적이고 그냥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기적이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